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유지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유지되는 거 이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대표적인 게 삼성역, 봉은사역 사이에 GBC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만 거의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할 거예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지방 군인구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원래 비쌌던 입들이 비싸는 것들은 중간에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증가하는구나,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이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하기 전에 보다 지금이 판교가 월등히 비싸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구 지역에 마곡지구가 지금 꽤 많이 입주를 했는데 아직 반도 입주 안 했어요. 더 입주를 많이 할 거니까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는 지금 서울에서는 중하위권이거든요. 중위권 정도는 충분히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것들이고, 경기도에서는 뭐 제 책에서 설명을 몇 번 했지만 평택이라든지 화성시 같은 경우가 서울 수요랑 무관하게 자체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 저렴하지만 수요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일단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지역은 마곡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강서구를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책의 1챕터가 강서구 편이에요. 지금 중하위권 시세예요. 근데 지금 중위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할 때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또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용산입니다. 근데 용산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용산 국립공원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주변에 있는 캠프크미라든지 수성구 부지도 매각도 안 됐고, 무엇보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결론이 안 나 있거든요. 거기는 그 주변에 일단 정비를 하고 시작할 텐데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자리 지역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생기는 지역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일 일자리가 많은 강남권, 종로구 중구권, 여의도, 영등포 이쪽으로 연결되는 지역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광역교통망 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TX A가 있고요. 그럼 A가 연결되는 지역들은 다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A는 종로구 중구, 강남권을 지납니다. 파주 운정부터 시작해서 화성 동탄까지는 한번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과거에는 역세권이 아니었다가 역세권 된 지역들이 있는데, 3기 신도시 중에서 고양 창릉 신도시에 창릉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덕양구에 있는 창릉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다 대박인 거예요. 삼송, 지축, 원흥, 향동, 덕은, 심지어는 구축 단지 중에서도 화정지구 이런 지역들은 다 대박이거든요. 아직까지 싸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착공돼서 준공까지 얼마 안 남은 또 경전철들도 있습니다. 신림선이라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출발해갖고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데, 그것들도 내년 후년에 개통을 하거든요. 그 라인에 있는 역세권이 될 만한 부지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관악구가 지금까지 쌌다가 최근에 가격적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신림선 개통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대 입구 옆에 신림시장이 있고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신림 뉴타운 3개 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을. 거기는 재개발 뉴타운이 완성될 때쯤에 역세권이 돼 있을 입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 지역에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에 동북선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4년, 5년 안에 개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GTX C라인들 한번 관심 갖기 시작하시면은 지금 생각보다 취약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심지어 경기도보다 시세가 저렴하지만 올라갈 지역들, 서울 내에서도,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바짝 붙어 있어서 그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히 상승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노도관 금강구가 올랐다, 인천이 올랐다, 수원이 올랐다 하면 끝이다, 이렇게 했던 시기들은요, 거기가 올랐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항상 무슨 위기가 있었어요. IMF 때도 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마지막 그 시점이 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교통망으로 보게 되면 좋을 텐데, 대한민국 1호선이 197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은 강남구가 75년도에 생겼잖아요. 강남구란 말이 없을 때입니다. 종로구 중구에 일자리가 제일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이나 서울역이 1호선의 중심지였고, 북쪽으로는 성북역, 광운대교입니다. 거기까지가 서울의 출퇴근 가능적입니다. 과거에는 노도관 금강구가 서울 출퇴근권에 밖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실 텐데, 지금은 서울이 확장돼서 거기서부터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노도광이란 말은 이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노원구가 너무 좋은 입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봉구랑 강북구하고 오히려 중랑구를 지금 묻는 게 맞습니다. 중랑구가 빠졌는데 중랑구
노원구가 최하위권 지역이거든요. 노원구는 지금 호재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일단은 새 아파트 호재가 많아졌습니다. 상계 주공에 16개 단지가 있는데 8단지가 이제 재건축해서 입주를 했고 호레나 노원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분양가 대비 3배가 올랐어요. 다른 지금 주공 아파트들도 속도를 내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계 뉴타운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판자촌. 거기에 4구역을 재개발해서 입주를 했는데 상계역 센트럴 프루지오라고 입주를 했거든요. 거기도 3배가 올랐어요. 분양가 대비. 그러면 이제 여기도 새 아파트 수요가 있고 가격이 그만큼 오를 수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또 상계 뉴타운도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지 끝지역이라서 올라서 이제 끝날 것이다. 그건 아니고 노원구는 아마 지금이 최저가일 가능성이 높고요.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월등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경기도나 인천이 절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승률만 놓고 보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 절대 가격은 지금도 서울이 더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 과거보다 서울에서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주하는 수요들이 많아졌죠. 과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천이 할 만한 주택들이 적었었는데 최근에 신도시도 많이 개발을 했고 광해교통마을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 서울 살게 되면은 조그만 아파트에 구축에 살았었는데 경기도 인천 가면은 좀 넓은 평형대에 새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서울까지 출퇴근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인천이나 경기도로 이사를 옮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이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서울은 다 좋고요. 경기도도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빠시움이라는 사람은 뭐 다 좋다 그래. 다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지역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빠질 지역들은 언급하게 되면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오른 지역들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지금 서울보다 많이 싼데 서울 가격만큼 될 곳들을 소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 미래 발전 가능성들을 설명드린 게 바로 이번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가지 교통 호재가 생겼는데 하나는 7호선 연장과 하나는 GTX 개통이 호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정부가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와 교통망 호재가 맞물리면서 의정부가 경기도 북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구리시를 소개했는데 구리의 여러 가지 택지 개발 사업, 8호선 연장 등의 이런 교통망 호재들이 생겼고요. 구리는 기존에도 아파트가 많긴 했었는데 뒤에 배후 수지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리시 뒤쪽으로 다산 신도시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배후 수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다산 신도시보다 무조건 구리시가 입지가 좋은 거거든요. 서로 가깝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가 망하기 전까지는 구리는 탄탄한 수요층을 가지게 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던 의정부 구리시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나머지 지역들도 그런 비슷한 논리로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별볼 일 없지만 아마 5년 안에 10년 안에 그렇게 될 지역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시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 텐데 과거랑 지금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배드타운이었었거든요. 서울을 역전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의 신축이 제일 비쌌고 그다음에 서울 구축이 비싸고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에 있는 신축이 비쌌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신축이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 구축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빅4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22개 시군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 말고 서울에 딱 붙어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 지역이 제일 가격이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남시, 성남시, 과천, 교통망까지 확대되면 광명까지도 넣는데요. 이 4개 지역은 경기도의 빅4 지역이고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고 서울의 중위권 시세 이상 올랐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과천하고 판교가 될 텐데 판교는 지금 평당 6천, 7천 하거든요. 그럼 거의 강남권 가격이에요.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경기도 자체 일자리도 많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서 강남권 출근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집도 좋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과거에 일기 신도시가 서울시를 분산했을 때는 다른 것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울로 안 갑니다. 왜냐면은 쾌적하고 집도 좋고 거의 강남권 수준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서울에 아주 핵심 입지들이 있어요. 반포라든지 압구정 이런 입지를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는 좋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격이 내려가서 서울 다시 진입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들은 100% 빠질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줄 테니까. 그러면 집의 수요도 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도심 중에서도 정말 입지가 좋은 곳들만 살아남을 것이고 입지가 나쁜 곳에 구축들은 재건축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빠집니다. 선택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인지 감소하는 지역인지 그리고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들이 개발돼서 수요를 뺏길 수 있는 입지인지 그런 것들만 몇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요. 그런 악재들이 결합되게 되면은 안 오를 지역들이 보이는 것들이고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는 입지가 좋아요. 1기 신도시도 입지가 좋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는 어디다 만드냐면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다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사시다가 3기 신도시로 옮겨 타는 전략 좀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1기 신도시의 가격이 빠지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대기 수요층이 있는 지역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죠. 다른 경쟁력, 나는 뭐 빵빵한 학원가 옆이야, 혹은 또 빵빵한 일자리 옆이야, 이런 지역들은 빠질 가능성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고 베드타운이기만 한 지역들 있잖아요. 심지어 교통도 불편해, 전철도 없어, 이런 지역들은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분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가격을 낮춘다라기보다는 입지 경쟁력을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